100명 학원의 원장이고 수학학원이다 라고 하면 한 달에 몇 천만 원 버시죠. 몇 천만 원이요? 아반떼 뭐 한 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시죠. 제 목표가 이제 준호헤어처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아 정말요? 네, 학원계의 준호헤어. 안 그래도 제가 그 준호헤어 대표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서 우와, 대박이다. 윤선 이야기 채널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종종 제 목소리 나올 텐데. 아, 수학 자체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이 가르치는 저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블로그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100명 찍었어요. 그런 블로그 글 쓴 노하우가 있나요? 아, 이제 여기서부터 유료 컨텐츠인데요. 네, 그냥 공개하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6개 운영하고 있고 50개 학원을 관리하고 있는 컨트롤 F 이동원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동원님 페이스북에서도 유명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네, 학원 6개랑 또 스터디 카페 전국에 40개 정도 매장이 있고 파티룸도 했었고 PT샵 사업도 이제 시작하고 있고 작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 동원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무일푼에서 이렇게 사업을 잘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노빠꾸 개론 요거는 노빠꾸 일단은 개론. 사서 보시고 요것도 되게 좋은 책 장안의 화자 요것도 자매품. 네. 근데 요 책에서 지방대 자퇴생을 하셨는데 과외부터 시작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20살 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돈을 벌어야 되냐면요. 엄마 카드를 너무 많이 썼어요, 제가. 엄마 카드를 생각 없이 쓰다가 한 번은 한 100만 원 쓴 적이 있거든요. 제가 사치 부리고 한 게 아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카드를 회수하시고 네가 알아서 돈 벌어라가 이제 20살 한 3월 달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나 알바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돈 벌어야 돼? 라고 하니까 마침 그 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야간 알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원아 네가 알바 해봐. 자리 물려줄게 하고 한 새벽 1시에 갔어요. 갔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쉽게 돈 버는데 나 이거 해야겠다 싶은 찰나에 갑자기 술 취한 아저씨가 제 친구를 뺨을 때리더라고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내 멘탈로는 이런 알바 안 되겠다. 동원님 맞으신 게 아니라 친구 맞는 거 보고. 네, 맞는 거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제가 거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건 뭘까? 했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3 때 제일 잘하는 게 수학이었어요. 수학을 제가 또 원래부터 잘하는 게 아니고요. 고3 3월 달에 6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능 때 한 개 틀렸거든요. 잘하셨네요. 네, 과외라고 하면 원래 머리 좋은 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학벌 좋은 친구들. 근데 저는 이제 거의 수포자급이었어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를 노베이스를 하는데 노베이스가 어떻게 하면 수학 점수를 잘 받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저만의 전략이 있었어요.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차별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걸로 과외를 해야겠다 싶어서 과외 시장에 뛰어든 거죠. 근데 이 과외라고 하면 특학이 아니면 뭐 의대생 맞죠. 스펙이 좋은 분들이 하기가 되게 좀 수월한. 근데 어떻게 첫 고객을 좀 받게 되셨나요? 수원대학교 나왔거든요. 네. 일단 저희 학교 학벌로는 과외를 못한다는 인식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위에 동기들이 과외를 너가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너 못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떻게든 벌어야 됐어요. 우연찮게 학교 쪽문이 있는데 거기 미용실에 A4용지에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과외 선생님 구함. 본능적으로 이거 무조건 잡아야겠다. 그 미용실 아줌마한테 찾아갔죠. 그러니까 본인 고객 중에 한 명이 아이가 중3이고 공부를 진짜 너무 안 하나 봐요. 과외 선생님이 계속 바뀌고 학원도 도저히 못 다니는 상황인데 좀 열정 높은 어떤 대학생 선생님이 있으면 좀 봐달라 이거예요. 그 니즈를 또 기가 막히게 저는 파악해서 저 다 할 수 있다 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어떻게다가 그 과외가 진짜 학원으로까지 갈 수 있었나요? 일단 열정적으로 했고 첫 학생 성적을 좀 많이 올렸어요. 그 약간 노는 친구의 성적을 많이 올리면서 100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거든요. 이 방향성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군대 갔다 와서 저희 집 본가에 방 한 칸이 비었는데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또 하면서 제가 20명 정도 소문으로 채웠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나요? 제가 추구하는 전략은 노베이스의 아이들이었어요. 수학을 진짜 못하는 아이들. 다른 학원들에서 이제 못 받아내는 학생들이었죠. 제가 이제 다 주워 모았죠. 얘네의 문제점은 일단은 습관이거든요. 공부하는 습관. 수학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일단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수학 자체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이 가르치는 저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이거? 너의 마음을 너무 이해한다. 넌 지금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될 거라는 거 너 스스로도 알잖아. 나도 그랬다. 우리 게임 얘기부터 하자. 이런 식으로 갔어요.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24살밖에 안 됐거든요. 더 공감할 수 있었는데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니까. 너무 공감하고 저도 수학 솔직히 싫었고 저는 싫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해서 계속 잘한 케이스예요. 근데 뭔가 원리를 깨닫고 인정을 받으니까 인정 욕구로 수학을 잘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20명인 상태에서 조금 더 큰 공부방으로 가자라고 했고 거기서 50명을 만들어서 학원으로 확장했습니다. 공부에 흥미 없는 학생들 타겟팅해서 그 학생들을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확 커진 케이스네요. 맞아요. 타겟팅이 완전 뾰족해서 소문이 금방 났어요, 사실. 보통 이런 친구들은 다른 학원들이나 공부방이나 과외 선생님들이 안 받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가르쳤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완전 상위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엄청 유명해졌어요. 어디인가요? 경산이라는 곳인데 꼭 동호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학원을 이제 막 시작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먼저 좀 작게 시작해야 되는 게 더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무조건 작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A라는 지역에 내가 학원을 크게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럼 전 가해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문 가해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학생 수가 늘어나면 공부방을 오픈해서 학생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20명, 30명이 되면 그 다음에 학원으로 확장하는 거죠. 학원이 6개까지 커질 정도면 마케팅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맞아요. 저는 처음에는 전단지를 했던 것 같아요. 전단지를 일일이 아파트에 돌리면서 흔히 말하는 문어다리 전단지 있잖아요. 네. 번호 있는 거 네. 일부러 한 개 뜯고. 떼놓고 시작하는 거죠. 전단지로 효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블로그를 썼죠. 블로그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학원에 확장을 하고 나서 블로그를 처음 했거든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저의 스토리를 보고 아 이분 괜찮네. 우리 아이도 지금 맡겨야겠다. 6개월 만에 100명 찍었어요. 그러면 이 블로그를 어떻게 홍보할 수 있었나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옥곡동 띄우고 수학 아니면 옥곡동 띄우고 수학 학원을 검색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다 옮겨 적는 거죠. 교습자인 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아이들의 성적을 올렸고 저는 이렇게 수업합니다. 정보를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공부가 고민되실 때 키워드 검색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블로그가 이제 상위 노출되려면 자주 쓰라는 말이 있던데 자주 썼나요? 블로그 글을? 그게 저희는 동네 키워드이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만 쓰면 한 달만 있으면 상위에 올라갑니다. 많이 쓰면 좋죠. 근데 사람들이 클릭해서 봐야 되잖아요. 제 글이 타겟팅에 맞는 글이기 때문에 광고의 목적으로 썼지만 스토리텔링 기반의 컨텐츠형 마케팅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엄청 좋아하는 컨텐츠죠. 오랫동안 체류하는. 네 맞아요. 그리고 랜딩하는 이거 보고 이 사람이 쓴 다른 걸 봐야지. 일부러 제가 링크를 중간중간에 걸어 놓거든요. 아 이 글이 궁금하시다면 다시 클릭해 주세요. 그런 랜딩을 잘 해놔서 체류 시간이 좀 압도적으로 길었던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 궁금하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블로그 글을 쓴다고 하면은 조금 광고틱하게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 학원은 이렇게 해서 뭐 성적 올렸다 이렇게 띡 하고 올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체류하게 만드는 그런 블로그 글 쓴 노하우가 있나요? 처음에 이제 블로그 시작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유료 컨텐츠인데요. 네, 그냥 공개하자면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수학학원을 운영해요. 그러면 프랜차이즈 수학학원의 브랜드 네이밍을 앞서는 게 아니고요. 운영자를 내세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동원쌤의 A 수학학원 A 수학학원만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에 기대해 있는 거니까 저기 왜 가야 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좀 특별함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특별함은 나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을 내세우면 거기서부터 차별점이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프로필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을 블로그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고 대문을 동원쌤의 A 수학학원으로 바꾸고 저희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글은 동원쌤의 속 이야기. 제가 첫 제자를 가르친 일부터 해서 학원을 오픈하기까지의 학원 업계의 커리어들을 재밌게 써요. 스토리텔링으로 해요. 그 글을 첫 번째 쓰고 두 번째는 동원쌤의 A 학원 100%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FAQ를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사실 거의 끝나요. 그 다음에 또 적자면 동원쌤의 A 학원 중등 수업 100% 공개하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저희 학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타임테이블로 학생이 처음에 들어오면 숙제 체크부터 어떻게 수업한다 저렇게 수업한다 라는 것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가득가득 넣어 놓습니다. 고등 수업 100% 공개합니다. 초등 수업 100% 공개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득가득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학생 한 명씩 보통 이제 학원들은 저희 학원 100점 8명 나왔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한 명씩 스토리텔링해요. 그 학생마저도 이제 스토리텔링 하는 거네요. 네. 되게 좋네요. 괜찮죠? 예를 들어서 제가 컨설팅을 완전 급격하게 성공한 분이 있는데 블로그 글 하나로 완전 펌핑을 하셨거든요. 월 매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되셨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그 친구가 롤을 엄청나게 많이 한대요. 주말 동안 8시간에서 10시간 한대요. 근데 이 친구가 전교 1등 했대요. 와. 원장님이 게임을 그만두게 할 수 없으니까 동기부여를 잘 이용한 거죠. 너 집에서 게임해. 근데 평일에는 학원 계속 나와. 이렇게 컨트롤한 거죠. 게임 시간을 급격하게 줄이진 않아도 공부할 때는 공부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로그 제목을 롤 10시간 하던 아이 이번 중간고사 전교 1등 했습니다. 아이랑 카톡한 거부터 시작해서 다 캡처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다 올렸죠. 아이와 협상한 부분. 카톡으로 이제 너 주말에는 그래 게임 열심히 해. 근데 평일에는 맨날 나와. 이런 것들까지 타임테이블로 다 적었어요. 근데 그 글이 완전 빵 뜬 거죠. 한 트럭씩 들어왔어요. 한 트럭씩.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 글을 가득가득 넣어 놓으니까 그 학원이 그 동네에서 되게 특별해진 거죠. 굳이 안 가더라도 클릭으로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학원을 이제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은 네. 목동, 그다음에 뭐 대치동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교육이 덜 발달된 지역에서 시작하는 게 좀 좋을까요? 원장님의 커리어에 따라 다른데요.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은 무조건 작게 시작하는 게 맞고 레드오션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지방이나 학군지가 아닌 곳에 하는 게 난이도가 더 낮지 않을까. 똑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리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치동에 들어갔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략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100에서 200의 노력을 가야 되고 지방에서 한다면 블로그 6개 정도만 제대로 써도 그 학원이 특별해 보일 겁니다. 만약에 학원을 한다고 했을 때 네. 학생이 50명까지 되면 선생님도 같이 두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선생님을 좀 두고 어떻게 좋은 선생님을 모셔왔나요? 월 매출 한 1,500 정도 됐을 때 강사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요. 조교부터 이 사람을 키워서 강사로 대배시킬 것인지 아니면 강사로 바로 구할 것인지인데 학원 생리상 강사로 데려오면요. 데리고 나가기 쉬워요. 아, 이거 완전 크리티컬할 것 같네.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메커니즘입니다.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헬스 업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학생을 데리고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교부터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열정과 노력들과 교육 철학들을 초보 때부터 저를 봐왔던 친구들이 한 1년, 2년 실력을 쌓으면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강사로 데뷔하는 과정이 저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현실적으로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수업 연구를 할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 그런 동기부여를 해서 이 강사라는 길이 되게 비전이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줘요. 궁금한 질문인데 조교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고 데리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께서 안 나가게 하는 이 학원을 머물게 만들기 위한 그런 노하우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제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일에 대한 태도나 제가 24시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옆에서 보게 되죠. 10명을 뽑았으면 그중에 되게 리스펙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한 명은 나타나요. 그 친구를 제가 딱 잡습니다. 강사 한번 준비해보지 않을래? 대신에 이제 이 친구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강사로 바로 대회시키면 안 되죠. 왜냐면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저는 거의 1년 이상 가르칩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저런 친구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업 연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강사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 사실 10시에서 11시에 끝나서 그때 밥 먹거든요. 몸이 안 좋아져요. 아, 강사하면 몸이 안 좋아지나요? 네, 밤늦게 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옆에서 다 챙겨줘요. 그렇게 키워서 강사가 된 친구랑 사람인에서 뽑은 사람이랑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뽑을 때는 되게 신중합니다. 전체 인력의 5%밖에 안 돼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강사를 시키거나 저희 직원으로 한다? 서로에게 이득이 안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키우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키우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한 비전을 자연스럽게 설명한 것 같아요. 결국은 원장님의 그런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학부모님들한테나 학생들한테나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나 나에 대한 신뢰, 나를 그래도 좋게 생각해주는 태도? 네, 맞아요.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학원업을 하면서 좋은 점과 또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안 좋은 점부터 말할까요? 안 좋은 점은 일단 돈을 낸 사람하고 실제 컨텐츠를 받는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부모님이 돈을 내고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배우기 때문에 사실 2명을 만족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성인 영어를 한다고 하면 네. 배우는 사람만 만족시키면 돈을 또 낼 거 아니에요. 네네.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전 입시 수학이기 때문에 학부모님 관리를 따로 해야 되고 학생 관리도 따로 해야 돼요. 학부모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또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아이는 진짜 너무 못하는데 학부모님은 진도를 계속 빼달라. 때로는 고객의 입맛에 맞게 진도를 나간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단점은 이거는 워라밸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 시간이 자유로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이죠, 단점이에요. 인간이 가장 신체 리듬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새벽에 잘 수밖에 없거든요. 10시에서 11시까지 수업 끝나면 수업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면 학교 시험이 천차만별로 나와요. 그래서 시험 대비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내신 대비를 다 해줘야 되겠네. 어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학부모님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수업 끝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새벽 1시가 되고 근데 저는 열정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올라오잖아요. 네. 바로 잠 못 잡니다. 그게 좀 심했던 적이 있었는데 수면 유도제를 한 달치 복용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잠을 못 잘 거예요. 특히 시험 대비나 이럴 때 강사들이나 원장님들은 그게 밥줄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성적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혼 빨고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컨설팅을 해보면 원장님들이 뭐 혼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되면 아마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그럼 언제 쉬나요? 학원 원장님들 낮에 쉬나요? 그냥? 관리하는 원장님들은 만약에 일요일이 물리적으로 쉬는 날이에요. 네. 근데 정신은 절대 안 쉬어요. 언제 학부모님들이 연락 올지도 모르고 엄청난 정신 노동입니다. 학원업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단점만 해도 컨텐츠가 끝나게 했는데 예. 단점으로 컨텐츠 끝내려고 했어요. 지금. 장점은 뭐가 있나요? 장점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예, 일반 직장인 분들보다. 어느 정도로 잘 벌 수 있나요? 보통의 경우에 100명 학원의 원장이고 수학학원이다 라고 하면 한 달에 몇 천만 원 버시죠. 몇 천만 원이요?
아반떼 뭐 한 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시죠. 괜찮네요. 근데 이제 본인 인생을 거기에 올인을 하시면 되죠. 한 만큼 됩니다. 또 잘 버신다고 했는데 네. 계속 확장해 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성향 때문인 것 같아요. 공부방 한 개 했을 때도 그렇고 학원 한 개 했을 때도 그렇고 계속 성장의 욕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하루하루 성장하지 않으면 잘못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신 동종 만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 맞아요, 동종이- 맞아요. 근데 이 확장할 때 좋은 학원 강사분을 섭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좋은 조력자를 만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좋은 동업자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그런 분들하고 함께하는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라는 사람이 되게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일반 강사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지?가 있을 거예요. 저희 동족을 만들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저의 매일의 일상과 저의 생각을 다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요. 다양한 방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무료 세미나를 하거나 이럴 때 전국에서 다 와요. 그래서 거기서 다들 만났어요. 지금 동업자분들을요? 네, 제 직원들을 거기서 다 만났습니다. 완전 이 SNS 덕분에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되고 브랜딩이 된 사례네요. 맞아요. 진짜 커넥팅 더 닷을 냈죠. 제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 없어요? 하면 손 들고 와서 연결되고 또 이런 사람 없어요? 하면 연결되고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곧 학원 제국을 만들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해서 저는 제 목표가 이제 준호헤어처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아, 정말요? 네, 학원계의 준호헤어. 오늘도 준호헤어 갔다 왔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준호여 대표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드리고 있어서 아, 그래요? 어제도 통화하고 카메라 끄면 안 돼요? 우와, 대박이다. 제가 학원을 한 6개 정도 하면서 사실 일을 다 그만두려고 했어요. 일선에서 빠지고 직원들한테 지분 다 주고 뭘 해야지 재밌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요. 근데 준호헤어 대표님이 많은 프로그램에 나오시더라고요. 최근 EBS도 나오고 네, 다 봤어요. 저는 이제 한 번 빠지면 끝까지 파거든요. 대표님은 언제부터 일을 하셨고 180개 매장으로 들었거든요. 네네네. 직원도 몇천 명 있고요. 저는 학원 뭐 겨우 6개 하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분은 어떻게 거대한 제고를 만드셨지? 그 업계 1위를 하실 뿐더러 해외까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의 크기와 마인드나 하루 일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으면 사실은 우울증이 더 극대화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울증이 조금 있으신가 보네요, 그러면? 사실 대표가 우울증 없으면 거짓말이죠. 뭐 병원 가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많죠. 신기하네요. 돈도 그렇게 많이 버실 텐데. 그렇긴 하지만 제 목표는 더 크게 있고 더 성장을 하는 삶을 추구하는데 저의 의사결정과 방향성 때문에 회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준호의 강윤선 대표님의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좀 다잡게 되신 건가요, 그러면? 그냥 제 종족의 끝판왕을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맞아, 일단. 맞아. 예. 그리고 제가 준호헤어 설릉 테헤란로점을 가거든요. 부원장님께 머리를 하는데 거기 어시스턴트들한테도 계속 얘기해요. 대표님 어떠냐고, 어떤 마인드 가지고 있냐고, 디자이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계속 여쭤보거든요.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저는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아, 저분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도 강사 교육 해야겠다. 따라갈 사람이 생긴 거죠. 거의 10년 만에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 전까지는 이 학원 업계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전 못 봤어요. 왜냐면 제가 학벌이 일단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은 좋은 학벌로 이제 학원을 쫙 이렇게 키우는데 저는 사실 괴짜거든요. 자퇴했고 공격이 올 수밖에 없는 스펙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학원 업계에서 성장했지?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있더라도 감춰요, 그 사람들이. 그 학벌들을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이 노박구학개론에서 지방대 자퇴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종족을 또 찾는 거예요. 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 중에 저는 강윤선 대표님을 네. 보고 그 닦아놓은 길로 가야겠다라고 확신이 된 거죠. 제 책의 마지막 말미에 준호여 대표님의 그런 회사 모델을 최고의 커뮤니티라고 결론을 내리고 제가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네. 엄청난 어른이고 그런 뷰티업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신 것 같아서 각양각색으로.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영감을 받은 분이죠. 그러니까 추천사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추천사에서도. 네. 그 보고 이제 어떻게 하시지? 그분 영상 있는 거 다 본 것 같아요. 윤선 이야기 채널도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종종 제 목소리 나올 텐데. 아, 그 목소리셨어요? 네. 너무 대표님의 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아,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채널 좀 도와드리는. 와, 대박이네요. 또 커넥팅 더 다 됐네요. 그러니까요. 연결됐네요. 영광입니다. 아니. 노박과 개론 책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처럼 아직 부족한 스펙이더라도 나도 이렇게 했으니 실행력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다.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실행력이 좀 없다. 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2030 분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라는 사람이 실행력이 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행력을 높일 때 어떻게 하냐면 절박해지는 환경 설정을 해요. 20대 때 철 모를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차를 뽑았습니다. 그 차를 돈을 갚기 위해서 살았고요. 저는 이제 너무 과해서 문제였지만 일단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신용카드 값 갚으려고 살았고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절박하게 될 수 있는 어떤 환경 설정이 중요하지 않나.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이상적이라면 인간은 컴포트 존이라고 있잖아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만약에 독립을 안 하는 20대면 독립을 하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독립을 하면은 되게 비싸겠지만 그래도 뭐 경기도권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월세 50, 60만 원을 벌면서 알바를 하면서 살아가면 그래도 저는 실행력이 엄청 있을 것 같아요. 일상 자체가 그 월세랑 본인이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을 벌기 위해서 살면서 꿈을 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사람이 더 절박해지면서 이 환경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만약에 돈이 많아지면 다른 것들을 추구하겠죠. 네, 저도 그렇게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전 돈은 항상 두 번째.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영리를 추구하면서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가 돈이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돈을 계속 쫓아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지를 매번 다 알고 사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위치가 바뀌니까 매일이 좀 행복해지고. 아 정말요? 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재밌는 일을 하니까. 방금 그 말씀하신 중에 중요한 게 있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키워드, 일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준호 대표님 자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일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즈니스를. 맞아요. 그래야 자주 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네. 고해남TV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인생을 저는 노밥과학개론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그냥 도전해 보시면 생각보다 나중에 잠들 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늘 하루를 노밥과학개론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